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同学们好，这节课呢，我们进行听力1、2原文的讲解。先看听力1，请大家先听录音，把空出的部分补充完整。 얼마 전 박물관에 갔다가 옛날 한국의 왕이 입던 옷을 봤어요. 옷 중앙에 용 그림이 있어서요. 친구 얘기로는 한국에서 용은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 동물이라고 하던데 문화적인 차이랄까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요? 그건 한국 사람이라야 느낄 수 있는 정서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용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우리와 다른가 보지요? 미국에서는 용에 대한 관념이 한국과 달라요. 용은 악한 성격이면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걸요. 같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걸 보면 문화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용은 모두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용은 이야기에서 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힘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용을 물리치는 것을 승리로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서양의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을걸요? 찾아보면 용 말고도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동물 울음소리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럼요. 간단한 인사만 해도 서로 다르지요. 한국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손짓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또 한국에서는 양력과 음력을 다 존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문화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것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있지도 않은 동물인 용을 상상해낸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증거겠지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빌리 씨는 문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原文填空1的第一个空， 친구 얘기로는 第二个空， 기분이 묘했어요. 第三个空， 느낄 수 있는 第四个空， 우리와 다른가 보죠. 第五空， 문화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原文填空2， 第一个空，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第二个空， 별로 다르지 않을걸요. 第三个空，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第四个空， 간단한 인사만 해도. 第五个空， 가라고 하는 것으로. 原文填空3， 第一个空， 비슷한 것 같지만. 第二个空，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第三个空， 필요한 게 있다는 증거겠죠. 第四个空， 듣고 보니. 第五个空， 많이 했나 봐요. 大家听出来没有呢？请大家再听一遍原文，然后根据原文先回答几个问题。 얼마 전 박물관에 갔다가 옛날 한국의 왕이 입던 옷을 봤어요. 옷 중앙에 용 그림이 있어서요. 친구 얘기로는 한국에서 용은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 동물이라고 하던데 문화적인 차이랄까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요? 그건 한국 사람이라야 느낄 수 있는 정서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용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우리와 다른가 보지요?
미국에서는 용에 대한 관념이 한국과 달라요. 용은 악한 성격이면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걸요. 같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걸 보면 문화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용은 모두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용은 이야기에서 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힘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용을 물리치는 것을 승리로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서양의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을걸요? 찾아보면 용 말고도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동물 울음소리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럼요. 간단한 인사만 해도 서로 다르지요. 한국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손짓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또 한국에서는 양력과 음력을 다 존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문화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것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있지도 않은 동물인 용을 상상해낸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증거겠지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빌리 씨는 문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第一个问题, 빌리 씨의 나라에서 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빌리的国家把龙考虑成什么呢？这个问题在原文빌리说的第二段话当中我们能看得出来。按照提问的方式我们来回答一下。빌리 씨의 나라에서 용은 악한 성격이면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的国家是美国。那在美国呢，认为龙有着邪恶的性格，并且具有破坏性。第二个问题，이 대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这两个人的对话的核心内容是什么？第一个选项，용의 신비성，龙的神秘性。第二个选项，문화의 상대성，文化的相对性。第三个选项，전통문화，传统文化。第四个选项，예술작품 속의 용，艺术作品当中的龙。这个对话两个人以龙为起点，谈到了文化之间的差异以及相对性，所以说我们认为这个答案呢是第二个，문화의 상대성，文化的相对性。第三个问题，두 사람이 동양과 서양의 공통점으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有四个选项。第一个，상상의 동물이 있다，都有想象出来的动物。第二个，음력을 존중한다，尊重阴历。第三个，용은 왕의 권력을 상징한다，龙象征着王的权力。第四个，동물 울음소리를 비슷하게 표현한다，在表现动物叫声的时候呢，都相似。这个问题在比利说的最后一段话当中有体现。虽然各自的表现方式不同，但是都想象出了现实中并不存在的动物龙。那么这个题的答案就是상상의 동물이 있다，不管哪个国家，不管是东方还是西方，都有想象出来的动物。下面我们就听力一全文进行一个解释。빌리说的一段话，第一句话，얼마 전 박물관에 갔다가 옛날 한국의 왕이 입던 옷을 봤어요。这句话的连接词尾是다가在句子当中表示承接，那前面的动作已经完成了，所以加的过去时，这时候说成갔다가。句子主干呢就是얼마 전 박물관에 가다가 옷을 봤어요。不久之前呢去博物馆看到了衣服。那是什么样的衣服呢？옛날 한국의 왕이 입던是衣服的修饰成分，古代韩国君王穿过的。던是一个定语词尾，表示的是过去一直。这句话我们用汉语来表达一遍。不久前我去博物馆看了古代韩国君王穿过的服装。
第二句话，옷 중앙에 용 그림이 있었어요. 在衣服的正中央有龙的图案。看下一句话， 친구 얘기로는 한국에서 용은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 동물이라고 하던데 문화적인 차이랄까 기분이 묘했어요. 等待上节课我们在讲语法的时候已经说过了，它具有回响和引起下文的作用。它引出了下一句话， 문화적인 차이랄까。 等待前面这个分句主语省略了，是朋友，后面引用的是一个间接语形式이라고 하다的形式，朋友这么说。最前面的친구 얘기로는在这句话中作为一个插入语来使用。听朋友的话是这样说的，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是修饰后面那个동물这个词的，所以等待前面这句话带有回响的意义，同时引起下文。我们可以这样去说，我记得朋友说过，在韩国龙是具有美好意义的动物。通过这个话又引起了下文， 문화적인 차이랄까 기분이 묘했어요。 랄까 이랄까这个形式是表现自己不确定的一种语气，说话时带有踌躇的感觉，之后会接着一句具有总结性的话语，在这句话中就是 기분이 묘했어요。 连在一起我们可以这样说了，也许是文化的差异吧，反正我感觉到很奇妙。原文解释2，정은说的一句话， 그래요？ 是吗？ 그건 한국 사람이라야 느낄 수 있는 정석일 거예요。 这里面的그건代表刚才빌리说的那些话，这句话的主干就是그건 정석일 거예요， 那是一种情感。什么样的情感呢？ 한국 사람이라야 느낄 수 있는， 修饰这个정석，只有是韩国人才能感觉到的情感。整个句子最后用을 거예요的形式结尾，也是表示一种推测的意思。连在一起可以这样说，这可能是只有韩国人才能体会到的情感。 한국에서는 용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这里的한국에서는是指的一个范围，在韩国是这样的。整个一句话的谓语是생각하다， 想，认为。这句话所用的句式是把 A 想成 B， 那这里的 A 就是용， 而 B 呢就是존재。 简单来说，韩国把龙想成一种存在，那什么样的存在呢？前面是它的修饰成分，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来修饰这个존재。 两个限定语，一个是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我们可以说成具有超越人的能力的。第二个限定语 초월적인， 具有超自然能力的。所以整个一句话我们用汉语就可以这样去表述了，在韩国龙被认为是具有超人能力的超自然的动物。最后一句话， 미국은 우리와 다른가 보죠。 那정은通过빌리说的那些话看出来感觉到好像是这样的，所以加的응가 보다的形式。看来美国和我们不一样吧。接着看原文解释3，빌리说的一段话。第一句， 미국에서는 용에 대한 관념이 한국과 달라요。 美国和韩国在某一点的认识上不同，那是哪一点呢？就是관념的限定语용에 대한。 那在美国对龙的认识和韩国不同。第二句话， 용은 악한 성격이면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걸요。 这句话的主语呢就是용， 那谓语部分呢인식되다， 这是一个被动词形式，就是龙被认为是什么什么。前面跟名词连在一起的时候呢，用로和어로这个形式来表现。로和어로前面用了不完全名词것， 악한 성격이면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就是修饰것的部分。면서放在动词后面呢，经常表示一边一边这样的意思。那放在名词后面表示前后同时具有的意思，性格邪恶还具有破坏性。连在一起我们用汉语来表达一下，认为龙有着邪恶性格并且具有破坏性。第三句话，
같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걸 보면 문화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这句话是用면连在一起的。前面是恩걸 보면，通过什么什么看来的话，是这样一个固定形式，在韩语中会经常用到。后文中经常出现将来时的形式跟它连用。那之前我们学过恩걸 보니，通过看前面那个事件而发现了什么什么。같은 대상에 대한是修饰생각，前半句我们就可以说成对于同一事物具有不同看法。从这一点看来，承接下一句话，문화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문화라는 것은这是一个缩写形式，我们拆开来看就应该是문화라고 하는 것은，经常用于表现所谓的什么什么东西这样的一种表现方式。这句话就可以说成所谓的文化可真有意思啊。看原文解释4，정은说的一段话。第一句，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용은 모두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这句话的主干呢，在용은 모두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龙具有类似的象征意义。在这里限定一个范围，这个范围呢就是동북아시아。这个词前面的那些修饰成分都是举例的，拿出了几个国家，中间套用了一个뿐 아니라不仅而且的意思。中国后面的一呢是一个助词，放在名词后面，代表或者的意思。用汉语来表达一下，不仅韩国这样认为，在中国和日本等东北亚国家也都认为龙具有类似的象征意义。下一句话，용은 이야기에서 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主干部分呢就是용은 이야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龙在故事里面呢被刻画成了一个形象，是什么形象呢？就是前面修饰它的成分。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힘 있는，就是驱除邪恶、充满力量的。从头至尾来翻译一下，把龙在故事里描绘成驱除邪恶、充满力量的形象。原文解释5，比尔里说的一段话。第一句话当中，主干部分是예술작품들이 많이 있어요，有很多艺术作品。那么到底是什么样的艺术作品呢？前面就是修饰它的成分。미국에서는 오히려 용을 물리치는 것을 승리로 표현하는，这里面还是套用了那个句型 A를 B로 하다的形式，以 A 为 B， 把 A 当作 B 这样的意义。A 就是용을 물리치는 것， B 就是胜利，把驱除龙描写成胜利。根据解释一起来翻译一下，美国反而有很多作品都把驱除龙描写成胜利的象征。第二句话，서양의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걸요。后面的걸요，这个是一个推测的语气，相当于것이다。里面出现了一个副词별로，不太的意思。这个词呢，经常跟否定的形式连在一起使用，表示不太什么什么这样的意思。整个一句话，其他西方国家和我们国家也没有多大的不同吧。原文解释6，정은说的一段话。찾아보면 용 말고도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连接词为면表示假设，찾아보면如果仔细考察的话，용 말고도 말고도在句子中间表示除了的意思，前面接名词。整个一句话可以这样去说，如果仔细考察的话，除了龙以外，可能还有很多每个国家看法不同的事物呢。最后落在거예요，所以整个一句话还是一种推测的语气。下一句话，동물 울음소리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잖아요。잖아요这个形式其实是由잖아요缩写而成的，是一种反问的形式，相当于汉语里的不是什么什么吗？比如说힘들잖아요，这处表现的意思，我不是累吗？形容动物的叫声不是也各不相同吗？原文解释7，皮日里说的一段话。그럼요，
간단한 인사만 해도 서로 다르죠。만 해도也是一个惯用形式，就只说仅仅说这样的意思。当然了，我们就说简单的打招呼吧，也是各有不同的。这个形式我们举个例子， 우리 학교에는 교수만 해도 700명 정도 됩니다。对我们学校来说，只是说教授就有700名左右。看下一句话，어로这种形式之前我们已经说过若干次了，也就是说它的使用范围是十分广泛的，大家一定要掌握。我们把前面当作 A，어로前面当作 B， 动词是인식하다，那就成了把 A 认作 B。A 呢是손짓，它的修饰成分是오라고 하는，这是一个间接语加上定语词尾는组成的一个形式。B 就是一个不完全名词 것，它的修饰成分是가라고 하는，这也是一个间接引语的命令形式与定语词尾는组合在一起的。分析之后，我们一起来说一下它的意思。韩国人叫人过来的手势，我们国家的人却认为是叫人离开的手势。下一句话呢是用기만把两句连接在一起的，具有转折的意义。我们再看는，기만前一分句中한국에서는，기만后一分句中우리나라에서는。既然是기만是转折关系，所以前后就有一种对比的意义。那么这两个范围或者说成是这两句话的主语，它来是一种对比关系，所以后面都加了는这个表示对比对立的补助词。整个这句话也就是一种韩国怎么怎么样，但是我国怎么怎么样这样的一个意义。分析之后，我们一起来解释一下。还有韩国使用阳历和阴历，而我们国家不是只用阳历吗？原文解释吧。그러고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문화인 것 같아요。그러고 보면呢，我们可以当做一个词组把它记下来。这样看来，前面做过了一些事情，说过了一些话，后来总结着去说的时候，经常会用到그러고 보면。그러고 보면后面这句话当中，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这是后半句的主语。怎么去解释呢？好像相似，但却又不同，这似乎就是文化。看原文解释9，第一句话，한편으로는在整个一句话中作为一个插入语。另一方面，기만呢连接的是다른 것 같다和비슷하다，跟上一句话相似。用기만连接起来之后，修饰后面的那个不完全名词 것， 一起构成一个名词节的形式做主语。主语怎么去解释呢？好像不同，却又相似。谓语呢是一句话，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保答呢是把什么看作什么这样的意思。保答后面的成分加了一个을 수 있다，表示能的意义的句式，接着用지 않다来否定，否定之后又加을까요进行疑问，最后组成了一个反问句式。分析之后，我们来说一遍。从另一个方面看来，似乎不同但却相似的，不也可以看作是文化吗？看下一句话，这句话当中것这个不完全名词前面所有的东西都是修饰它的，把前面一句话通过定语词尾加上것变成了一个名词节，这个名词节作为整个一句话的主语。也就是说，这件事情不就是这样吗？这件事情是什么事情呢？那就是修饰것的成分表现出来的。这个修饰成分呢本身也是一句话，中间用기만来连接。前半句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虽然是不同的方式，但是后半句的主干용을 상상해낸，想象出了这个龙。什么样的龙呢？있지도 않은 동물인，根本就不存在的动物龙。分析完毕，一起来翻译一下。虽然各自的表现方式不同，但是都想象出了现实中并不存在的动物龙。看下一句话，사람 사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증거겠죠。这句话的主干呢，其实就是最后面的位置，증거겠죠，可能是一个证据吧。那什么样的证据呢？前面所有的东西都是修饰这个증거的。
사람 사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사람 사는 데人们生活的这个事情后面加了一个 a 助词还有 는 这个助词，加 는 是为了表示强调，加 a 是跟后面필요하다相对应的，在人生活的这件事情需要，又加上一个공통적으로这个副词形式，表示共同需要，大家都需要。修饰成分部分呢，我们可以这样去解释了，对于人们生活构成当中有共同需要的东西。있다는是있다고 하는的缩写，带有叙述、说、转述的意义。这句话连在一起以后就可以这样解释了，也就是说，这也算是人类生活中存在着一些大家都需要的事物的证据吧。原文解释时，정은说的一段话，듣다跟고보니连在一起，听了之后发现，这个我们讲语法时候已经说过了，那就可以解释成听了你的一番话，我恍然大悟了，果然是那样啊。下一句，필리 씨는 문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最后的形式是나보다的形式，也是我们在讲语法的过程中说过的一个形式。郑恩和比利在聊天的过程中，郑恩对比利有了一个重新认识，这是通过聊天，通过他的话看出来的。用나봐요就能够体现出这个意义。直接翻译一下，比利对文化似乎思考了很多呢。好，原文解释就说到这儿，请大家再听一遍录音，然后再回答几个问题。 얼마 전 박물관에 갔다가 옛날 한국의 왕이 입던 옷을 봤어요. 옷 중앙에 용 그림이 있어서요. 친구 얘기로는 한국에서 용은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 동물이라고 하던데 문화적인 차이랄까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요? 그건 한국 사람이라야 느낄 수 있는 정서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용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우리와 다른가 보지요? 미국에서는 용에 대한 관념이 한국과 달라요. 용은 악한 성격이면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걸요. 같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걸 보면 문화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용은 모두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용은 이야기에서 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힘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용을 물리치는 것을 승리로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서양의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을걸요? 찾아보면 용 말고도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동물 울음소리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럼요. 간단한 인사만 해도 서로 다르지요. 한국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손짓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또 한국에서는 양력과 음력을 다 존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문화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것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있지도 않은 동물인 용을 상상해낸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증거겠지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빌리 씨는 문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第一个问题, 한국 사람들은 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인 对龙的想法是什么呢?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第二个问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这个也是从필리说的第二段话当中我们能感觉出来. 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第三个问题, 필리 씨가 느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 하나만 말해보세요. 这个在필리说的第四段话当中能够看得出来。他举了两个例子来说的。第一个，한국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손짓을
미국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第二个, 한국에서 다 쓰는 양력과 음력을 미국에서는 양력만 쓰는 것입니다. 第四个问题, 용을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 동물이라고 여기는 나라는 이 대화에서 어디입니까? 从承恩说的第二段话中我们能找到答案.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听力一我们就讲到这儿了，下面进行听力二的讲解。请大家先听录音，把空出的部分补充完整。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그런 만큼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에는 여러 절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날을 정해서 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 함에는 옷과 보석 등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함은 보통 신랑 친구 중에서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함 사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 친구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함 값을 줍니다. 결혼식 날 식이 시작되면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결혼 행진곡에 맞추어 입장합니다. 결혼식의 주례를 마친 분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주례사를 합니다. 주례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여러 조언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성혼 선언문을 통해 드디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의 예물을 교환합니다. 서로의 손에 예쁜 반지를 끼워줍니다. 결혼식 절차가 끝나면 가족들, 친구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전통 홀레복을 입고 패백을 올립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패백상 앞에 앉고 신랑과 신부는 공손히 큰 절을 올립니다. 절을 받고 나서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대추를 던져주십니다. 이것은 자손이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패백 후에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신랑과 신부를 배웅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즐겁고도 괴로운 집들이가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이 신혼부부의 살림을 구경하러 옵니다. 신랑과 신부는 손님들에게 새로 단장한 집을 공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原文填空一第一个空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第二个空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第三个空 옷과 보석 등 옷과 보석 등 第四个空 신랑 친구 중에서 신랑 친구 중에서 第五个空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原文填空二第一个空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第二空 주례사를 합니다. 주례사를 합니다. 第三个空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第四个空 결혼식 절차가 끝나면 결혼식 절차가 끝나면 第五空 큰 절을 올립니다. 큰 절을 올립니다.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原文填空三第一个空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第二空 신랑과 신부를 배웅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배웅합니다. 第三个空 즐겁고도 괴로운
즐겁고도 괴로운. 第四个空 부부의 살림을 请大家再听一遍原文录音，然后先回答一个问题。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그런 만큼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에는 여러 절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날을 정해서 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 함에는 옷과 보석 등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함은 보통 신랑 친구 중에서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함 사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 친구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함 값을 줍니다. 결혼식 날 식이 시작되면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결혼 행진곡에 맞추어 입장합니다. 결혼식의 주례를 마친 분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주례사를 합니다. 주례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여러 조언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성혼 선언문을 통해 드디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의 예물을 교환합니다. 서로의 손에 예쁜 반지를 끼워줍니다. 결혼식 절차가 끝나면 가족들, 친구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전통 홀레복을 입고 패백을 올립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패백상 앞에 앉고 신랑과 신부는 공손히 큰 절을 올립니다. 절을 받고 나서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대추를 던져주십니다. 이것은 자손이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패백 후에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신랑과 신부를 배웅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즐겁고도 괴로운 집들이가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이 신혼부부의 살림을 구경하러 옵니다. 신랑과 신부는 손님들에게 새로 단장한 집을 공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选择跟你听到内容相同的。第一个选项 함은 결혼식 전에 신랑이 지고 갑니다. 这个箱子在结婚之前由新郎背着去。我们听到第二个部分的时候呢，有一句话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날을 정해서 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 所以说这里面说的并不是新郎自己，而是新郎和朋友们一起去。那么这个选项是错误的。第二个选项 성혼 선언문은 부부가 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在听第三个段落的时候，有一句话 성혼 선언문을 통해 드디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那从这句话看来，这个选项是正确的。第三个选项 신랑과 신부 부모께 피백을 올립니다. 这个选项我们听到第四个段落的时候，有一句话 신랑의 부모님은 피백상 앞에 앉고 신랑과 신부는 공손히 큰 절을 올립니다. 所以坐在这个桌子前面的呢是新郎的父母，是给新郎的父母行大礼，而不是给新娘的父母行大礼。那么第三个选项就是错误的。第四个选项 한국에서는 신혼여행에 친구들이 동행합니다. 在韩国新婚旅行朋友们是同行的。这个在我们听到第五段的时候也有这么一句话 가족과 친지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신랑과 신부를 배웅합니다. 这里只说到亲戚朋友们呢在婚车前挥手送别新郎新娘去新婚旅行，所以说这个选项也是错误的。那么这个题的答案就是第二个。下面我们进行原文解释。原文解释1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那结婚是人一生当中的一个仪式，那是一个什么样的仪式呢？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具有非常重要意义的仪式。连在一起说一下，结婚是人生中具有非常重要意义的仪式。第二句话，그런만큼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에는 여러 절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은만큼代表一种程度，这个그런만큼 그렇다代表的是上面那句话，上面说了是一个具有非常重要意义的仪式，所以在这一个程度之上，어느 나라에서나不管在哪个国家，결혼에는对于结婚来讲，여러 절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기 마련이다代表必然的意思。那么这句话就说，每个国家的婚礼必然都有不同的程序。下一句话，한국에서도 결혼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这句话的主干部分是한국에서도 결혼식에는 절차가 있습니다。那在韩国也是一样，结婚仪式上有一些程序。这个程序是一个什么样程序呢？有两个成分修饰它。第一个，특별한 의미가 담긴，第二个，다양한，蕴含着特殊意义的多样的程序。那么这句话我们就可以说成，韩国的结婚仪式也有蕴含着特殊意义的各种程序。看原文解释2。第一句话，결혼식을 하기 전에 날을 정해서 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결혼식을 하기 전에，这是一个时间状语，表示在进行结婚仪式之前。날을 정해서，这里面的아어여서代表的是一种先后关系。아어여서表示先后关系的，我们举个例子，比如说去超市买水，슈퍼에 가서 물을 산다。只有去了超市才能买水，这样一种先后关系。那这里面呢，定好日子之后怎么做呢？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함을 가지다中的가지다这个词，在这里面代表着身体上携带着什么东西，然后做什么动作这个意思。最后这句话我们就说成，举行结婚仪式之前定下吉日，新郎和朋友带着箱子去新娘家。下一句，함에는 옷과 보석 등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들어있습니다。함代表箱子， A 呢表示存在的地点， 는表示强调。后面선물이 들어있습니다， 들다的意思呢是装在里面，里面有，蕴含这个意思。这句话的主干就是 함에는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这个箱子里面呢有礼物，那到底是什么样的礼物呢？ 옷과 보석 등 신부에게 주는， 这是它的修饰成分。那么这句话我们就可以说成，箱子里装着送给新娘的衣服和珠宝等礼物。下一句，함은 보통 신랑 친구 중에서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게 됩니다。句子的主干就是함은 보통 어떤 사람이 지게 됩니다。箱子一般的时候是由某一类人背，某一类人指的是什么样的人呢？ 신랑 친구 중에서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은， 在新郎朋友当中已经结婚的，而且第一个孩子是儿子的，这样的人来背。那这句话我们就可以说成，箱子通常由新郎的朋友中已婚且第一个孩子是儿子的人来抬。第四句话， 신랑의 친구들은 함 사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这句话当中带有引号，还有哈锅，这连在一起呢，构成了一个直接引语的句式。那直接引语呢，就是把说话人的话原封不动的拿过来，用引号引上，后面加라고 하다或者是哈锅하다。当然，这个哈达可以用말 하다、외치다这一类跟说相关的词替换。那么我们转述一下别人的话，比如说，他说今天是星期三， 그는 오늘 수요일이야 라고 했어요。 这就是直接引语的表现方式，比较简单。我们再返回来看这句话，这句话的主语呢是신랑의 친구들，谓语部分呢是큰 소리로 외칩니다， 大声喊。
那喊的内容呢，就是直接引语当中的一个部分。这句话就可以说成新郎的朋友们会大声的喊卖箱子了。那么我们翻译的时候呢，要根据实际情况去翻译。这里边虽然说함 사세요请买箱子，但是这个不太符合我们中国人的说法。我们卖东西的时候常常说卖什么什么啦，而韩国人在表现这样意义的时候呢，常常用사세요这个形式来表示请买什么什么。我们翻译成汉语的时候，按照我们汉语的习惯，卖什么什么喽，卖什么什么啦，这样的意思。最后一句신부 집에서는 신랑 친구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함값을 줍니다. 这句话的谓语呢有两个部分，用고连在一起表示并列。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함값을 줍니다. 招待吃饭啊，喝酒啊，还要付箱子钱。那么这句话的主语到底是什么呢？신부 집是主语。在韩语中，如果是一个集体名词，后面加 a 色就相当于主格助词的作用。신부 집에서在这里面 a 色起到的是这样一个作用，는是为了表示特指而加入的。下面신랑 친구들에게 에게表示授予的对象，对新郎的朋友们做一些动作。整句话我们就可以这样说了：新娘家用酒菜招待新郎的朋友们，并付箱子钱。看原文解释3，这句话当中有两个连接词尾，一个是表示假设的면，一个是表示先后关系的고。면把整个一句话分成了两大部分，고把第二部分又分成了两部分。第一大部分결혼식 날 식이 시작되면，结婚仪式那天，仪式开始之时，或者说成开始的话，会怎么做呢？首先신랑이 먼저 입장하고，新郎呢先入场。接着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결혼 행진곡에 맞추어 입장합니다。新娘和父亲一起随着婚礼进行曲入场。这句话当中出现一个我们之前讲过的一个单词맞추다，a 맞추다的形式，随着、合着、配合着。看第二句，这句话的主语결혼식의 주례를 맡은 분， 맡다是负责的意思，整体翻译过来按照我们汉语的习惯就是证婚人的意思。证婚人做什么呢？就是后面用고连接的两个并列句子。第一个증혼선언문을 낭독한다，第二个주례사를 한다。好，一起来解释一下这句话。证婚人朗读结婚宣言并致证婚词。下一句话주례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여러 조언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这句话的主干주례자는 조언과 말을 합니다。证婚人说了两个内容，一个是조언，一个是말。조언的定语是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여러，말的定语是축복의。整体用汉语一起来解释一下，证婚人主要说一些有助于婚姻生活幸福和祝福的话。看下一句话，这句话的主干是두 사람은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其他的词语呢都可以作为修饰成分或者插入语。증혼선언문을 통해，通过结婚宣言，드디어终于공식적으로正式。最后这句话我们就可以解释成通过结婚宣言，两个人正式结为夫妻。下一句话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의 예물을 교환합니다。서로의 손에 예쁜 반지를 끼워줍니다。与그리고相似的一些词在韩语中被称为接续副词，那承接上下文的그리고代表一种先后关系。大家之前还学过그러면那么그래서所以그래도即使那样，这一类词掌握的多，掌握的好，有助于我们说话中间的衔接。上面的事情做完了그리고接着두 사람은 사랑의 예물을 교환합니다。两个人交换爱情信物。서로의 손에 예쁜 반지를 끼워줍니다。
互相给对方手上戴上漂亮的戒指。我们接着看原文解释4。第一句话， 결혼식 절차가 끝나면 结婚仪式结束后要做什么呢？ 가족들 친구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很简单的一句话，家人和朋友们和新郎新娘合影留念。下一句话， 그리고 신랑 신부는 전통 헐레복을 입고 피백을 올립니다。 피백을 올리다是行大礼的意思。在韩国人结婚仪式中有一个这样的程序，新郎新娘要向新郎的父母行大礼，叫做 피백을 올리다。 那进行这个行大礼的时候有一个要求，就是前面说的전통 헐레복을 입다， 穿上传统婚礼服装。一起翻译一下，然后新郎和新娘换上传统的婚礼服装行大礼。下一句， 신랑의 부모님은 피백상 앞에 앉고 신랑과 신부는 공손히 큰 절을 올립니다。 两句话是并列关系，由고连在一起的。前面说明的是신랑의 부모님은怎么去做，后面说的신랑과 신부는怎么去做。这个时候新郎的父母跟新郎新娘是一种对比关系，所以说在做主语的时候부모님后面加 n 而没有加一的形式，新部这个位置没有加主格助词가而是加了 는这个形式，我们就可以解释成为新郎的父母呢坐在礼桌前，新郎和新娘呢恭敬的行大礼。下一句话， 절을 받고 나서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대추를 던져 주십니다。 这句话的脉络很清晰，前面절을 받고 나서， 받고 나서表示一个动作彻底完成，表示受过大礼之后的意思。下面呢，신랑의 어머니这是主语成分，밤과 대추是宾语，던져 주다是谓语成分，신부의 치마폭是目的地，是对象。那这句话的意思就是受过礼的新郎的母亲向新娘的裙子上扔栗子和大枣。下一句话， 이것은 자손이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句子主干就是 이것은 의미입니다， 这是一种意义。什么样的意义呢？ 자손이 번성하라는修饰这个의미， 번성하라는是 번성하라고 하는的缩写形式，也就是间接音语加上定语词尾 는的缩写形式。那么这句话的意思就是，这是祝福多子多孙的意思，或者直接翻译让子孙人丁兴旺的意思。看原文解释5， 피백 후에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大礼结束之后，两个人去度蜜月。接着下一句， 가족과 친지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신랑과 신부를 배웅합니다。 句子主干当中有个며这个连接词尾， 손을 흔들며表示同时进行，挥手送别的意思。这个动作发生的地点在哪儿呢？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앞에서， 连在一起说一下，家人和朋友们在去度蜜月的车前招手送新郎和新娘。接下来看原文解释6，第一句话，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즐겁고도 괴로운 집들이가 시작됩니다。 句子当中出现的 A 色代表的一个起点的意思，说成汉语就是从后半句的句子主干是 집들이가 시작됩니다， 是什么样的 집들이， 给它限定了一个，那 즐겁고도 괴로운 连在一起说一下，蜜月旅行回来之后，快乐而又辛苦的温居开始了。집들이这个词呢，大致的意思是搬了新家，请客。下一句话，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이 신혼부부의 살림을 구경하러 옵니다。 这是一个很典型的具有主谓宾3种成分的句子。那主语呢，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 新郎新娘的亲戚朋友。宾语呢是 신혼부부의 살림， 新婚夫妇的生活情况。
谓语呢是 구경하러 옵니다. 来看一看。连在一起，新郎新娘的家人和朋友们都要来看看新婚夫妇的生活情况。最后一句话， 신랑과 신부는 손님들에게 새로 단장한 집을 공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这句话的主语呢是 신랑과 신부。 谓语部分呢有两个动作，第一个是 집을 공개하다， 第二个是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다。 새로 단장한 是 집 的定语成分， 맛있는 是 음식 的定语成分。用汉语来解释一下，新郎和新娘向客人们展示自己装修的新家，并做美味的饭菜来招待大家。原文解释我们就全部完成了。现在大家再听一遍录音，回答几个问题。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그런 만큼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에는 여러 절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날을 정해서 신랑과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집에 갑니다. 함에는 옷과 보석 등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함은 보통 신랑 친구 중에서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함 사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 친구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함 값을 줍니다. 결혼식 날 식이 시작되면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결혼 행진곡에 맞추어 입장합니다. 결혼식의 주례를 마친 분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주례사를 합니다. 주례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여러 조언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성혼 선언문을 통해 드디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의 예물을 교환합니다. 서로의 손에 예쁜 반지를 끼워줍니다. 결혼식 절차가 끝나면 가족들, 친구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전통 홀레복을 입고 패백을 올립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패백상 앞에 앉고 신랑과 신부는 공손히 큰 절을 올립니다. 절을 받고 나서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대추를 던져주십니다. 이것은 자손이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패백 후에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신랑과 신부를 배웅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즐겁고도 괴로운 집들이가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이 신혼부부의 살림을 구경하러 옵니다. 신랑과 신부는 손님들에게 새로 단장한 집을 공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第一个,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 집에 들고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大家在听到第二个部分的时候会知道 이것은 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함이라고 합니다. 함这个词呢翻译成汉语是箱子，如果按照中国人的思维和习惯来说，这个词呢翻译成聘礼也是不错的。第二个问题， 결혼식 전에 신랑 친구들이 함을 치고 신부 집에 갈 때 외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结婚仪式之前，新郎的朋友们抬着箱子去新娘家的时候所喊那个话是什么？我想大家听过几遍之后印象都应该比较深刻吧。함 사세요, 함 사세요。 第三个问题， 신랑이 준비하는 함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还是在文章的第二段我们可以知道 함에는 옷과 보석 등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看第四个问题， 신랑 신부가 어떤 절차를 통해야만 공식적으로 부부가 됩니까? 这个问题在第三个部分的时候呢有体现。 성혼 선언문 낭독 후부터 공식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第五个问题， 신랑 신부가 전통 홀레복을 입고 부모님들에게 공손히 큰 절을 올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大家如果能听懂这个问题，就一定能够答得上来。新郎新娘穿上传统服装，给父母行大礼，这个用韩语怎么去表示呢？ 피백이라고 합니다. 피백이라고 합니다. 第六个问题， 피백을 할 때 신랑 어머니가 신부 치마폭에 자손 번성의 의미로 던져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我们听到第四个部分的时候呢，能听到这样的话，答案是 밤과 대추입니다. 밤과 대추입니다. 最后一个问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은 신혼 부부의 살림을 구경하러 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度蜜月回来之后呢，新婚夫妇的亲朋好友呢，都会看看新婚夫妇的生活状况。这个用韩语怎么去表示呢？一个名词 집들이, 이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第二课的听力1、2原文讲解呢，我们就讲到这儿了。各位同学在下课之后呢，一定要继续反复的去听，去跟读。下节课我们将讲解阅读1的词汇语法。各位同学辛苦了，下次课见。